쥐띠 여러분,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혹시 신발 끝이 문 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쥐띠인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계속 세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현관 신발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쥐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띠입니다. 12지의 첫 번째로서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탁월하고 영리하며 부지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재물을 모으는 능력 때문에 현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쥐는 예로부터 곡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부지런히 먹을 것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동물이지요. 그런데 만약 쥐가 열심히 모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모아도 모두 새어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바로 그 창고의 입구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쥐띠 집들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의 신발이 쥐띠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일 안에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금전운을 다시 끌어당기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내려온 지혜이자 부자 쥐띠들이 실천해 온 비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쥐띠에게 맞는 금전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쥐띠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쥐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어두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쥐띠에게 현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쥐는 작은 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곡식을 모으는 동물입니다. 바로 그 작은 구멍이 현대 주택에서는 현관에 해당합니다. 쥐가 구멍을 통해 재물을 집 안으로 가져오듯 쥐띠인 여러분도 현관을 통해 바깥의 재물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통로가 어지러운 신발들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쥐가 구멍이 막혀 곡식을 저장할 수 없듯 여러분이 벌어온 돈도 집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쥐띠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옷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매출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벌면 벌수록 어디론가 돈이 새어나가고 통장에는 늘 비슷한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는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집 현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 가족의 신발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특히 본인의 구두는 늘 신발 끝이 문을 향한 채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쥐띠는 곡식을 모으는 데는 천재이지만 구멍이 뚫리면 그보다 더 빨리 새어나갑니다. 지금 현관이 바로 그 구멍입니다. 그분은 그날 밤 즉시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신발 끝을 모두 집 안쪽으로 돌리고 신발장에 넣을 것은 넣고 현관에는 딱 2켤레만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고 한 달 뒤에는 묶여있던 외상값을 모두 받았습니다. 석 달 뒤에는 저축 통장에 처음으로 목돈이 생겼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현관에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뚫리자 쥐띠 특유의 재물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쥐띠에게 현관은 재물을 모으는 창고의 문입니다. 그 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쥐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망치는 치명적인 신발 배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밤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발 끝이 현관문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쥐띠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쥐는 곡식을 집 안으로 물어다 저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신발 끝이 문 쪽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띠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온 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시 문 밖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마치 쥐가 곡식을 물고 오다가 도중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쥐띠는 다른 띠보다 돈을 버는 속도는 빠르지만 새는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신발 끝이 밖을 향하면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두 번째, 신발이 짝짝이로 흩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곡식을 모읍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모아 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런데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것은 쥐띠의 재물 모으는 능력이 흩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어도 이것저것 쓸데없는 곳에 흩어져 쓰게 되고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또한 짝을 잃은 신발은 배우자와의 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쪽은 모으려 하는데 한쪽은 쓰려고 하니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발을 위아래로 포개어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쥐는 곡식을 평평하게 펼쳐서 보관합니다. 그래야 아래쪽 곡식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겹쳐 쌓는 것은 쥐띠의 재물에 누군가가 올라타서 짓누르는 형상입니다. 특히 자식의 신발이 부모의 신발 위에 있으면 자식이 부모의 돈을 함부로 쓰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쥐띠는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데 이런 배치는 오히려 자식이 재물을 망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쥐는 썩은 곡식과 신선한 곡식을 구분할 줄 압니다. 썩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좋은 것만 저장합니다. 그런데 쥐띠 중에는 아까운 마음에 낡은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신을 수도 있지.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으로 현관 한 구석에 계속 두십니다. 이것은 썩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신발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물건입니다.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재물운을 빨아들여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쥐띠 할머니는 20년 된 운동화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현관에 두고 계셨습니다. 아직 신을 만한데 아깝잖아요 라고 하셨지만 그 신발은 이미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쥐가 구멍 뚫린 자루에 곡식을 담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쏟아지고 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신발을 버리셨고 일주일 만에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손자가 용돈을 드리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신발이 현관의 한쪽으로만 몰려있는 경우입니다. 쥐는 곡식을 저장할 때 양쪽으로 균형 있게 나누어 둡니다. 한쪽에만 몰아두면 무게 중심이 무너져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이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재물의 균형이 깨집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무너져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을 꺼내두는 경우입니다. 쥐는 계절에 따라 필요한 곡식을 꺼내 먹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곡식을, 겨울에는 따뜻한 곡식을 선택합니다. 지금이 여름인데 겨울 부츠가 나와 있거나 겨울인데 여름 샌들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쥐띠의 시기를 읽는 능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쥐띠는 원래 때를 아는 능력이 뛰어난데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은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때에 돈을 쓰거나 투자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집을 재물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공한 쥐띠 부자들을 연구하여 찾아낸 비밀입니다. 첫째, 신발은 반드시 현관 왼쪽에 두십시오. 지금 현관문을 등지고 서보십시오.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곳이 쥐띠에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쥐는 12지의 첫 번째, 즉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의 자리로 시작과 상승, 재물을 의미합니다. 쥐띠가 왼쪽에 신발을 두면 첫 번째 띠의 기운과 청룡의 기운이 합쳐져 엄청난 재물운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쥐가 곡식 창고의 제일 좋은 자리에 보물을 숨겨두듯 여러분의 신발도 이 명당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신발은 정확히 두 켤레만 꺼내 놓으십시오.
쥐띠에게 가장 좋은 숫자는 2입니다. 쥐는 쌍으로 다니며 짝을 지어 생활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현관에 신발을 2켤레만 두는 것은 부부의 화합과 재물의 2배 증가를 의미합니다. 3켤레 이상이 되면 기운이 흩어지고 1켤레만 있으면 외로워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 2켤레. 이것이 쥐띠에게 맞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셋째, 신발 사이의 간격은 주먹 하나 크기로 맞추십시오. 쥐는 곡식을 모을 때 너무 빽빽하게 쌓지 않습니다. 공기가 통해야 곡식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돈이 숨을 쉬며 자랄 수 있습니다. 너무 붙여두면 재물이 막히고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재물이 흩어집니다. 딱 주먹 하나, 약 10cm 정도가 쥐띠에게 가장 좋은 간격입니다. 넷째, 신발 끝은 반드시 집 안쪽 45도 방향을 향하게 하십시오. 쥐는 곡식을 물고 굴속 깊이 들어갑니다. 똑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들어갑니다. 신발도 정면을 향하는 것보다 살짝 안쪽 대각선 방향, 즉 45도 각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밖에서 들어온 재물이 곧바로 집 안 깊숙이 저장되어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신발장 안에 쌀 한 줌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 넣어 두십시오. 쥐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바로 곡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쌀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곡식입니다. 작은 천 주머니나 한지, 봉투에 쌀 한 줌을 담아 신발장 맨 위쪽에 놓아 두십시오. 쥐는 쌀이 있는 곳에 복을 가져옵니다. 신발장의 쌀이 쥐띠 여러분의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쌀은 3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어 두시고 묵은 쌀은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현관에 작은 황금색 장식을 하나 두십시오. 쥐띠에게 가장 좋은 색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작은 쥐 인형이나 황금색 동전 모양 장식 또는 노란 꽃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면 됩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 작은 황금색 장식이 쥐띠의 재물운을 크게 높여줍니다. 쥐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황금색 장식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쥐띠 여러분께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 정리와 함께 몸에 좋은 기운을 직접 지니고 다니면 재물운이 더욱 빠르게 상승합니다. 예로부터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품은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쥐띠에게 호환석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쥐는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호랑이의 기운을 빌리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호환석은 금전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높여주고 나쁜 기운을 막아내며 행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팔찌로 만들어 손목에 차고 다니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현관에서 재물의 통로를 열어놓고 몸에는 호환석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쥐띠 분들이 호환석 팔찌를 착용한 후 사업이 잘 풀리거나 승진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즘은 가족이나 지인께 선물로도 많이 찾으시고 회사나 모임에서 단체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하나하나 정성껏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주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할인 혜택은 곧 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50의 지혜를 구독해주신 쥐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구독 후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선물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댓글로 직접 답글을 남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 첫 번째에 고정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일곱째, 매달 첫날 저녁에 현관 청소를 하십시오. 쥐는 깨끗한 곳에 곡식을 저장합니다. 더러운 곳에는 절대 보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매달 첫날, 즉 1일 저녁에 현관을 깨끗이 닦고 신발장도 환기시켜 주십시오. 특히 쥐띠는 저녁 시간대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저녁 시간, 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에 현관을 청소하면 재물운이 크게 올라갑니다. 청소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면서
묵은 기운은 나가고 새 재물은 들어오라 고 3번 말하십시오. 이 간단한 의식이 쥐띠 여러분의 한 달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쥐띠 부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1972년생 쥐띠, 아내는 1984년생 쥐띠였습니다. 두 분 다 쥐띠였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두 분 다 부지런하고 돈을 잘 벌었지만 벌면 바로 나갔습니다. 자동차 고장, 병원비, 집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을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신발이 20켤레 넘게 현관 전체에 흩어져 있었고 대부분이 신발 끝이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0년도 더 된 낡은 운동화 3켤레가 신발장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곡식을 모으는 쥐인데 창고에 구멍이 20개나 뚫려 있습니다. 모으는 족족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두 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현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낡은 신발은 모두 버렸습니다. 신발은 딱 2켤레만 왼쪽에 두었습니다. 신발 끝을 안쪽 45도로 돌렸습니다. 신발 사이는 주먹 하나 간격으로 맞췄습니다. 신발장에 쌀 한 줌을 넣었습니다. 작은 황금색 쥐 인형을 현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 저녁마다 현관을 청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몇 달째 밀려있던 식당 외상값을 모두 받았습니다. 2주 후 아내는 큰 건물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식당에 단골 손님이 크게 늘었습니다. 3개월 후 처음으로 목돈을 모아 적금을 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두 분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통장에 1,000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신기하게도 큰 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관 신발만 바꿨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쥐띠의 힘입니다. 원래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띠인데 현관만 제대로 관리하면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됩니다. 마지막으로 쥐띠만을 이해한 특별한 비법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현관을 한번 불러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12지에서 쥐는 밤 시간, 특히 자실을 관장합니다. 하루 중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후가 쥐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든 씻기 전이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여러분께 편한 시간에 현관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신발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뜻이 안쪽을 향하는지 확인하고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신발을 정리하면서 오늘 번 돈은 집 안에 머물고 내일 번 돈은 더욱 많이 들어오라고 작게 속삭이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이 주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만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쥐띠는 북쪽 방향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현관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만약 현관이 다른 방향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발장 위나 현관 한쪽에 작은 나침반을 놓아두고 그 나침반의 북쪽 방향에 황금색 장식이나 쌀 주머니를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북쪽의 재물 기운이 여러분의 현관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셋째, 비 오는 날에는 특별히 더 조심하십시오. 쥐는 물을 싫어합니다. 비가 오면 곡식이 젖어 상하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집에 돌아오면 신발이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젖은 신발을 그대로 현관에 두지 마십시오. 신문지나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가능하면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 습기를 제거하십시오. 젖은 신발은 썩은 곡식과 같아서 재물운을 크게 해칩니다. 비 오는 날 현관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쥐띠의 재물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발장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신발장 안에 수치나 제습제를 넣어 두십시오. 습기가 차면 재물도 함께 썩어 없어집니다. 여기서 쥐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쥐띠는 12월생, 1월생, 2월생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에 태어난 쥐띠는 겨울쥐입니다.
겨울 쥐는 식량이 부족한 계절에 태어났기에 재물을 더욱 꼭꼭 숨기고 모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발을 두 켤레보다는 한 켤레만 현관에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이 꺼내두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재물이 흩어질까 두려워 기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1월, 2월에 태어난 쥐띠도 비슷합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시기에 태어났기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발장 안에 쌀을 넣을 때 흰 쌀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태어난 쥐띠는 비교적 풍족한 시기에 태어나 마음도 너그럽고 재물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두 켤레를 꺼내두는 것이 좋고 황금색 장식도 조금 크고 화려한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몇 월에 태어났든 어떤 쥐띠이든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쥐는 더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식이 있어도 주변이 지저분하면 쥐는 그곳을 피해갑니다. 현관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신발에서 냄새가 나거나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면 절대 재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관을 한번 쓸어보는 것입니다. 빗자루로 가볍게 쓸면서 오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쥐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 전에 옷차림을 확인하려고 현관에 큰 거울을 두십니다. 하지만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시켜 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재물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쥐띠는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거울에 비친 또 다른 쥐를 보고 경쟁자로 여겨 그 집을 피하게 됩니다. 만약 현관에 거울이 꼭 필요하다면 문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옆쪽 벽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는 작은 화분이나 장식을 두어 거울이 문을 직접 보지 못하게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현관에 우산을 세워두는 우산꽂이가 있다면 위치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산은 비를 막는 물건이지만 동시에 물기를 머금고 있어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쥐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산꽂이가 현관 입구 정면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우산꽂이는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오른쪽 구석, 백호의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호는 강한 기운으로 음습한 기운을 억누르는 힘이 있어 우산의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산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밖에서 물기를 털어내고 집 안에 들여놓기 전에 현관 밖에서 한 번 더 털어주십시오. 젖은 우산을 그대로 현관에 두는 것은 재물을 물에 담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쥐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쥐띠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현관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놓는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관리하고 사업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신발 한 켤레를 정성스럽게